그녀들은 굶주린 병사들의 먹이로 몸을 던져야 했다. 일요일에는 짐승이 된 군인들을 상대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아직 앞사람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병사가 문을 두드리고 재촉해댔다. 베니어 합판으로 만든 작은 방에 빈약한 경계와 트렁크가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생리 때도 쉬는 것은 허락받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여성들이었다. 실상은 뭐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일본 군 출신들이 먼저 증언을 좀 하고 있고요. 병사들은 9시,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4시까지, 그 다음 하사관 및 군속은 16시부터 19시까지. 자, 그리고 견습사관 및 장교는 19시부터 24시까지. 총 4시간이죠?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면 21시간. 네, 9시부터.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통은 이제 병사들은 1위안, 하사관들은 150위안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여성이 뭐 생리주기가 있다 보니까 뭐 20일을 일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이면 하루에 50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뭐 이런 거 제외하고도 쉬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측컨대 주말이나 이럴 때는 많이 오지 평일날은 솔직히 인원이 군인들도 군복무를 하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2, 3일 일하고 나면은 그 몸이 과연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열악한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위생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럼 쉴 때는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공제가 됐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숙박시설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거, 의복에 대한 거, 치료에 대한 거. 어, 앞에 모집에서는 그것들을 그 모집자들, 소위 말하는 포주들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장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비인간적인 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하면서 지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뭐 그냥 화대를 준 행위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의 어떤 육군의 군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어떤 성욕을 배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휴식 시간들이나 뭐 얼마나 많은 배려들이 이루어졌을까? 일본군이 그 위안부들의 건강을 관리한 가장 큰 일부 관리를 했습니다. 가장 근데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병사들이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차원에서의 주로 이 위안부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졌지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건강 문제, 기부초적인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00엔 정도를 버는 상당 고수석, 현재 뭐 화폐 가치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네. 고소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벌 수 있었다면 어, 그런데 불가능했다는 게 이제 석수장님 이야기고 또 반대 측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대전 초기라던가 아니면 좀 더 편한 지역에서는 좀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했던 지역에서는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었을 그렇죠. 것이다. 뭐 소위 말하는 후방에서 고급사 영조를 상대하는 위안부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들의 국적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저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만 해도 짧은 기간 3,000명이 동원됐는데 그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뭐 합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의 나이가 보면은 그 나이들이 다 18, 만 나이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나이인데 일본 똑같아요. 18, 16,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 뭐 이런 나이들이죠 다. 아, 저희가 좀 오늘 무거운 주제라서 좀 그 어린 소녀들을 거짓말로 모집을 해서 다른 간호나 이런 좀 업무를 할 거다라고 모집을 해서 위안부로 이제 성매매 쪽으로 업무를 일을 시킨 거고 또 건강 관리도 뭐 사실 생리 기간에도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건강관리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실상을 좀 알아야 되거든. 300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 17년, 1142년, 뭐 의무 검증 성적인데, 18세, 뭐, 부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궁경 관염, 그리고 31세, 자궁경 관염, 17세, 임질, 16세, 그 다음에 19세 임질, 25세 임질, 다 성병입니다. 다 성병.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만 지금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로. 위안부는 이제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위안부는 없다라기보다는 위안부는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뭐, 그 안에 강제적인 것이나 이런 일본의 개입은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왜 이분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게 요즘 이해할 제가 수가 없네요. 그쪽에도 올렸는데, 아까 그, 1500 그 N인가요? 1500엔이요. 그러니까 부사관 기준으로 1.5N입니다. 그럼 굉장히 아주 쉽게 나와요. 한 달에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왜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 거. 그냥 그 내용을 쭉 따라가도 한 달에 1000명이 1000명.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개인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 숫자로, 걔네들이 말하는 그 숫자라고 생각해봐도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었는지 생각해봐. 하루에 막 열몇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진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위안부 문제가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뭐 진짜 아까도 뭐 집에 자고 있는데 끌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겠지만은 국가가 여성을 도구화해서 군수품 취급을 하고 그것들을 업자들 결탁해서 그 체계적으로 착취한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도 결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고 많은 경우에 증언을 통해서 어, 다른 일이라고 속여서 간 경우들 그다음 심지어는 그 자체가 납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저한테 검찰청이라고 전화 와서 그 사람들이 속여서 제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돈은 제가 붙였어요. 그건 범죄가 아닙니까? 제 의사로 보냈다고? 저를 속여갖고 돈을 보내게 한 건 범죄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속여서 강제로 데려가고 이미 이 발을 떼는 순간, 배에 타는 순간 자유가 상실되는데 그게 어떻게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쪽 논리는 네. 민간인들에 의해서 모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잘못된 이제 허위적 정보를 제공한 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군대나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전쟁 지역에 파견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초 수요를 제기한 게 군이었다. 일본 군이 수요를 제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그 과정에 협조를 했다. 다른 어떤 정부의 다른 부서들이나 기구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강제연행이나 동원이 아닌지 제가 그래서 사전도 한번 오늘 찾아봤어요. 강제란 말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에게 어떤 일이나 행위를 따위를 억지로 시킴 뭐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 참전 군인들이 그 기록들이나 증언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소위 말하는 그때 잡혀갔던 우리 가셨던 그 위안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있냐? 나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왔다. 이런 거죠. 모두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물론요. 그렇죠. 일본인 위안부 중에서는 성매매를 원래 직업으로 삼던 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뭐,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내지인들, 일본 본토에 일본인들이 진출하는 데마다
그 성매매 시스템하고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폭발적인 수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편법행위 그리고 불법적으로 약치, 유인들이 횡행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확장된 거겠죠. 점령지에서는 최후의 전쟁 때는 최후의 전쟁 말미에는 사실상의 납치 수준의 그런 행위들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뭐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요. 뭐